장관 대행님, 예, 조금 전에 그 2차 계엄 시도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날 01시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시 30분 어간까지 KBS 근동의 여의도 공원에 일단의 병력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산대교 북단에 일단의 병력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에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34명의 12명의 장성과 22명의 영관급들이 03시 3분에 서울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홍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12월 4일 새벽 2시 30분에 계엄사 모 중령으로부터 이사단에 유신상으로 통신상으로 연락을 해서 출동이 가능하냐, 출동 준비가 돼 있느냐, 이상과 같은 점을 이유를 들어서 계엄 2차 계엄 시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계엄 해제는 1시에 새벽 1시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지금 뭐 01시 01분에 이제 국회에서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됐고 정상적으로 의결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04시에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계엄과 관련된 것이 이제 해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뭐 관계자들이 다 얘기했지만 일련의 조치 속에서 연속 손상에서 아마 제가 추정컨대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사항이 정상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운용되고 있던 시스템들이 운용되는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 자체는 위법이지요. 국회에서 해제와 동시에 그 국무회의에서는 즉시 즉각적 해제를 해야 맞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죠. 예, 만약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중간 과정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된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이 어간에 있었던 이 내용을 지금 5가지 내용을 지금 우리 장관 대행께서는 모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그 대교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성산대교 북단.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이제 6번에 인원들 계엄 출동했던 문제. 이런 이유를 예. 들어서 2차 계엄이 또 3차 계엄이 대통령의 지시에서 준비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2차, 3차도 가능하다. 준비해라.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이 이유를 들어서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박한수 전 총장님. 예. 박한수 총장님은 오늘 또 보니까 본인의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올필 대장께서는 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됐으니 계엄사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합참으로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한수 우리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인원 편성을 지속적으로 독촉을 했죠. 그래서 6번으로 하여금 참모들 장성 12명, 영관급 24명, 22명, 34명의 인원을 준비를 1시 33분경 해가지고 인원들이 집에 가서 어떤 인원들은 자기 와이프하고 언쟁을 하고 가지 마라 가라 또 속옷도 준비하고 나와서 03시 3분에 출발해서 약 30분 후에 다시 6번으로 복귀를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새벽 2시에 수방사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도 내렸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이 앞에 계시는데 뭘 몰라요? 수방사 파악하라고 한 적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당시에 권용한 합참 계엄 과장에게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얘기를 보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계엄에 관여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소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어떻게 과장이 중령이나 대령급 정도의 인원으로 보이는데 이 인원한테 이렇게 일머리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적극적인 가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합참계엄과장에게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상황실을 구성하려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생략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상황실 구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들이 많이 좀 진행되어서 육본이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합참계엄과에서 안 알려주면 누가 아느냐. 일의 순서가 육군본부를 불러오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계엄과에서 잘하고 있는 그 매뉴얼이라는 걸 나한테 좀 가져와서 내가 뭘 하는지 좀 알려달라. 일의 우선순위 일머리가 그렇게 없냐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육군 총장 아닙니까? 예예. 저는 군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포고령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12.12 내용에 그대로 뺏겨 쓴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는데 사성장군 출신께서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육군 예? 육군 말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제가 지금 말씀했었던 내용 6번에서 34명이 버스로 출발했던 내용 예예. 이런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사령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한 거는 맞고 어떻게 이것을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도 계획이나 매뉴얼 훈련이 안 돼 있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합참 계엄과에 있는 요원으로 우선 빨리 구성을 하자. 그래서 6번이면 합동 근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때 가서 편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날 올라오라고 지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라. 그러면 합참 개혁과장한테 왜 너는 일머리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당장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었으면 이 인원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관 대행님 예. 이 2차를 준비했던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